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은 현대 세습이 이어지고 있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4대로 넘어가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김정은 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고 4대 김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 체제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 김주의 4대 세습까지 가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김주의가 과연 4대 세습이 될까?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이유가 저의 가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김주의를 데리고 나오는 이유를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거는 4대 세습의 후계자로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카메라의 초점은 김주의가 아니라 김정은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주의를 항상 대동할 때 김정은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친근한 어버이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어버이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수령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것이 어버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나이 어린 김정은이 육신의 아버지로도 제대로 잘 안 보여져요. 그만큼 나이가 어린 나이에 집권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김정일이 2012년에 등극을 했는데 지금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어버이로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뭔가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진짜 수령이라는 그런 존재감을 북한 주민들에게 내비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김주애라는 거죠. 이 김주애를 대동해 나오면서 마치 친근한 어버이 같은 인민을 자기 품에 다 안아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주애가 나올 때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뭐 김주애가 4대 세습의 이제 후계자이다. 뭐 군사교육까지 뭐 미사일 쏘는 장면까지 거론까지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후계자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을 때 김정은의 그 행동 바로 이미지 정치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 거지 김주애가 4대 세습의 후계자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김정은이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그 이미지는 반드시 어버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자애로운 어버이 그리고 이 수령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자, 제가 그 증거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도 얼마 전에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 북중국계에서 찍은 사진 중에 보면요. 학교에 유치원과 타가소에는 반드시 이 구호가 걸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 고맙습니다. 지금 보신 이 사진이죠. 북중국경 어디에 가서도 심지어는 제가 평양에 갔을 때도 김정숙 타가소를 간 적이 있는데 타가소와 유치원에는 반드시 김정은 장군님 고맙습니다라는 구호가 붙어요. 그리고 학교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나 이런 곳에는 지금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이게 똑같이 붙습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 고맙습니다라는 구호가 다 붙습니다. 타가소도 붙고 학교도 붙고. 근데 얼마 전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근데 이 김정은 장군님에서 원수님으로 바뀌었고 원수는 이제 수령이라는 절대적인 존칭을 의미를 하는 건데 아버지라는 이름이 분명히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구호까지 바뀌었을 정도니까 이제 친근한 어버이, 자애로운 어버이상을 완전히 정립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김주애는 하나의 역할을 한 겁니다. 저는 이 김정은과 김주애가 같이 나올 때, 야, 얼마나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까지 이렇게 이미지 정치로 활용하고 있는가. 그 포악성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김정은이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저는 북한 정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공식 석상에 비춰지는 김정은의 모습은 되게 좀 많이 아프고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빨리 다른 후계자를 세우는 게 북한에선 좋은 거 아닌가요?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항상 불거지는 문제입니다. 김정은 건강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건강이 나쁩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지금 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북한이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다음 후계자를 만약에 세웠다면 김주애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남존여비가 너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21세기 한국에서 양성평등, 뭐 성인지 정책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 시대에 남존여비라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도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탈북민 한 분만 계시면 한번 여쭤보십시오. 모든 탈북민들이 다 같이 증언하는 게 도대체 여자가 이런 표현은 아직까지 북한에 남아있고 제가 지금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마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마당 생활의 핵심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가정경제를 꾸려가는 게 여성이에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자가 무슨, 여성이 무슨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그걸 깨고 지금 이 나이 어린 애가 지금 후계자가 된다? 그거는 북한의 지금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만약에 김정은의 건강 이상이 지금 내일에도 당장 무슨 급변 사태가 날 것 같아서 김정은의 건강 이상이 있어서 후계자를 세우겠다라고 북한이 마음먹었다면 이미 그 후계자로 지정될
아들을 세웠을 것이다. 굳이 김주혜에게 그 여성 어린아이에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등장할 때부터 이미 30살의 김정은이 나이 어린 김정은이 지도자라고 했을 때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 온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또 제가 직접 중국에서 만났던 이 40, 50대 되는 사사 방문자들이나 뭐 무역상들을 만나보면 야, 그 나이 어린 게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공식적으로 막 표현하지는 못했을 뿐이지 마음에 그런 불만은 다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북한에 군부도 있고 엘리트들이 있는데 지금 열 몇 살 된 그 여자아이가 4대 후계자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게 북한 체제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김주혜가 4대 세습이냐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논쟁, 그 비생산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김주혜 4대 세습 가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그렇게 공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응하는 논의가 필요한 거지. 이러한 어떤 학술적인 논쟁으로 뭐 김주혜가 4대 세습의 후계자다 맞다 아니다 이런 논쟁은 저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4대째 이어지거나 안 이어지거나 지금 3대까지 온 게 좋게 말하면 이제 가족 경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독재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이어지게 되면 분명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는 가족 경영이라는 표현도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거를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는 그야말로 그 혈통에 의한 독재 체제입니다. 조선 왕조 봉건제가 그대로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북한 체제의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크게는 군사 쿠데타겠죠. 또 하나는 민중봉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어렵다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과거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북한 체제가 위에서부터 명령하면 김정은이 명령하면 아래까지 다 이어지고 있고 뭐 북한 체제가 하나의 톱니처럼 잘 돌아간다 생각하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야 북한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 다 잡아가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쿠데타나 민중봉기가 일어나?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장마당 세대와 정보입니다. 정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얘기가 맞았어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것도 맞죠. 근데 지금 저는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에 훨씬 무게를 둡니다. 왜 가능할까?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체제가 제일 좋은 체제고 이 체제를 더 이상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체제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사는 곳이 사회주의 지상낙원이고 내가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이 야 나만 혼자 지금 수령복을 누리고 산다. 북한은 수령복이 있어요. 수령복, 장군복, 원수복. 복 그게 옷이 아니고 수령복이라고 하니까 뭐 옷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그게 아니고 복을 받아라 복을 누려라 그 복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인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수령복을 누린다 다는 거예요. 그게 수령복이에요. 수령과 당과 대중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수령복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 복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수령복도 누리고 사회주의 지상낙원에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정보가 들어가서 외부 세계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전 세계에서 수령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회주의 지상낙원에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뭔가 변화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만난 북한 주민 중에는 제발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렇게라도 제발 이 북한 체제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이 내부 불만이 극에 달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경제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붕괴된 상태죠. 또 거기다가 지금 김정은이 4대 세습한다고 또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나오고 있죠. 이러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동이 되면 이게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자꾸 북한 체제가 앞으로 곧 변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이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는 왜 시위가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대규모 시위는 아니더라도 작은 규모의 시위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장마당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보이본에 그걸 뺏겼어요. 벌원에 뺏겼어요. 그러면 너 왜 내 걸 빼앗아 가냐라고 그렇게 저항했다는 탈북민의 증언도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북한에서 당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하 조직이 생겨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냥 북한의 내부 영상이 유출이 됐는데 그게
이게 북한 내부에서 지금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조선노동당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북한 주민들의 그 변화에 대한 열망과 이 저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멈춰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물이 끓을 때 이 끓는 점이 가야만 물이 끓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임계점에 거의 도달했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북한 체제 변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북한 체제 변화를 준비해야 될 때고, 저 주장 또 한다. 뭐 30년 전에도 북한 망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망했고, 김일성, 김정일 다 죽었다 그랬는데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며칠 지나면 다 살아나고, 김정은도 불과 얼마 전에 뭐 죽었다, 급사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명색이 학자입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북한을 연구하고 있고, 그것이 부족해서 제 발로 북중 국경에 가서 또는 뭐 심지어는 서해안 동해안에 가서 북한 쓰레기라도 주워서 북한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 체제 변화가 지금 있다는 것을 확신하죠. 북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할까? 물론 자급자족 자력경생을 해야 되지만, 자급자족 자력경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마당입니다. 시장. 왜 시장이 형성되냐면 북한 당국이 배급을 안 줘요. 지금 배급을 준다고 하면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배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 생존의 장이 바로 장마당 시장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식량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생필품과 함께 정보가 거래됩니다. 나만의 영화나 드라마가 이 장마당을 통해서 거래가 되니까 새로운 계층들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서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되는 장마당 세대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 장마당을 그러면 통제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걸 통제하면 주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북한의 혼란이 가중될 겁니다.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정보가 유통되는 장마당을 통제하고 싶지만 통제하는 순간 주민들의 생존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혼란이 가중된다는 거죠. 김정은은 거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겨우 어느 것은 조금 풀어주고 어느 것은 단속하고 이렇게 가는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자리세를 받거나 그러면 이게 또 못 내는 사람은 또 저항하게 되는 거고, 또 불법적인 물건을 판다고 막 단속하게 되면 거기에 또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저항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북한 체제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장마당이 확산되면 될수록, 그리고 장마당에 많은 정보가 유입되면 될수록 그게 북한 체제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에 이러한 정보를 많이 유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좀 어떤 정보들이 지금 북한에게 되게 취약한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모습을, 남한의 경제적인 발전상을 알아가는 과정은 아주 작은 정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밥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밥 먹는 장면을 보고 야, 우리나라 참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배우들이 나오는 장면에서 얼굴 피부가 너무 좋고 옷이 너무 좋아서 야, 우리나라 정말 잘 사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북한 주민들 눈에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 남조선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고 거지 노숙자 많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남한의 영상을 보니까 너무 잘 살고 있는 남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생각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노래 한 곡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악 정치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김정은이 음악 정치라고. 그렇게 식량이 부족한 곳에서 노래 한 곡이 수천 수만 톤의 식량을 대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래 한 곡이. 북한의 노래는 사상을 빼면 노래가 안 됩니다. 사회주의 체제 선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악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음악, 대중가요 뭘 주제로 합니까? 다 사랑 이야기예요.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남한 노래 한 곡을 들으면 그냥 마음이 스르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김여정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대북 확성 방송기를 통해서 뭘 들려줍니까? K-팝 노래 들려주죠. 그리고 남한의 소식 들려주죠. 심지어는 정확한 일기예보 들려주죠. 그게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준다라는 점에서 이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그토록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 노래 한 곡이 북한 체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과한 표현이지만 저는 그래도 이 K-팝이 전 세계를 흔드는 것처럼 북한을 흔들고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북한 체제 변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언하는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통일을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북한 체제가 저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변화,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변화는 전 세계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통일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제, 그 안에 또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양한 동북아 정세가 다 엮여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인데, 이 북한의 어떤 급변한 사태가 나타나거나 또는 북한의 변화가 나타나면 전 세계 정세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거기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 더 나가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익히기 위해서 지금 이걸 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발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던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무조건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북한 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북한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 그 정보가, 우리가 지금 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가 북한에 그대로 지금 들어가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는 명확하죠. 일단 북한 체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북한에 잘 들여보내야 합니다. 어떤 걸 들여보낼까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통일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토론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는 이 토론대회 정말 반대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공모전을 펼치고 있냐면, 북한의 정보를 투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이걸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한 시대에 그냥 풍선 띄우고 뭐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 대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서 북한 체제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정보를 유입하는 방법을 지금 미국이 고민하고 있고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통일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통일은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갑자기 곧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변화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 준비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월부TV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월급쟁이 부자들, 월부TV라고 하는데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부자가 무엇이냐라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부자도 물론 있지만 마음의 부자, 또 우리가 이 마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삶이 있어야 되는데, 남북한 간의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평화롭지 못하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평화롭다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결코 지금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 우리는 공정의 가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저 북녘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 유튜브 통생통사, 많은 분들이 통일에 살고 통일에 죽냐, 그래서 통생통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 라는 의미로 통생통사, 그리고 강동원TV입니다. 강동원 아니고요. 네, 강동원TV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유튜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유튜브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고민해요. 이 어려운 거를 해도 조회수도 많지 않고 구독자도 많지 않으니까 이 투입된 시간에 비해서 이걸 해야 되냐 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또 저희가 올려놓은 북중 국경에서 바라본 그 북한의 모습을 보고 탈북민들이 오랜만에 고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또 통일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댓글 보면 힘이 나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셔서 이 길을 묵묵히 그리고 부단히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지와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